4살에 1형 당뇨를 진단받은 여성의 스토리를 같이 보겠습니다. 덱스컴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인터뷰 사례입니다. 우리 전통적인 혈당 측정 방식은 손가락 끝에 바늘을 찌르는 방식이죠. 정확성이 높지만 아주 불편하죠. 그런데 단점이 그 찌르는 순간에 혈당만 측정이 되기 때문에 평균적인 데이터를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번 찌르기도 어렵고 또 바늘도 일회용이고요. 농구를 좋아하는데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해서 힘들고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것과 계속 불안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CGM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연속 혈당 측정기 얘기를 합니다. 덱스컴의 혈당 연속 측정기는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하는 기기입니다. 환자의 피부 아래에 삽입되는 작은 센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혈당 수치를 측정하고 이 데이터를 무선으로 환자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전송을 합니다. 고혈당, 저혈당은 알람으로 환자, 보호자, 지정된 기기나 클라우드를 통해서 다니고 있는 의료기관에도 전송이 되게 돼 있어요. 그 진단에 아주 도움이 되겠죠. 덱스컴 착용하고 불안감에서 벗어나고 혈당 측정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운동도 하고 적당한 시기에 인슐린 주사를 맞게 되고 이런 스토리를 좀 보여주는 겁니다.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평균적인 그런 데이터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자기 생활 습관을 모니터링 할 수도 있고 의료기관으로까지 전송이 되니까 정말 너무 편리하고 당뇨 환자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희소식이겠어요. 그 1형 당뇨인이 어렸을 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왜냐면 이게 관리가 되면은 정상인처럼 지낼 수 있는 질병의 한 종류인데 그 사람들의 시선이 별로 좋지 않고 차별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알렉산더 즈베레프라는 테니스 선수인데 그 세계 랭킹 5위 안에 있는 선수예요. 그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이 선수가 3살에 1형 당뇨 진단받고 인슐린 주사 가지고 다니고 친구들이 놀리고 코치는 테니스 선수로는 가능성이 없다. 힘들게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이 선수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전 세계 당뇨 어린이와 함께 부모들에게 이 병에 부과되는 한계 따위는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 아주 멋지죠. 그리고 소아 환자들을 위한 재단도 설립을 했어요.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싶다. 얼마 전에 1형 당뇨 어린이의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는데요. 한국 1형 당뇨 환우회라는 곳이 있어요. 올바른 지식 전달을 위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1형 당뇨 이렇게 바꿔주세요. 차별은 결코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당뇨병과는 달라요. 자신의 존재를 감추지 않게 배려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불편을 주지 않아요.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과는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나쁜 음식을 먹었길래 이런 식의 말로 특히 어린 아이에게 하면은 아주 큰 상처가 된다는 얘기예요. 눈이 나빠서 안경을 써서 관리를 하듯이 1형 당뇨인들은 혈당 관리를 할 뿐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언제 낫는 거야? 점점 좋아지고 있지? 이런 말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인슐린 주사는 평생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낫는 것도 아니고 완치가 되는 그런 질환이 아닙니다. 모니터링을 세심하게 해야 되는 질병인 거죠. 왜 걸렸는지 이유를 물어보면 안 되는 거고요. 식습관이나 비만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내용이 좋아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고요. 덱스컴 센서는 주로 복부나 상완 부위, 지금 뭐 콕 도장 찍듯이 해서 안에 센서가 있어서 피부 속으로 살짝 뭐가 들어가요. 아주 정확성을 높였다. G7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제너레이션이 거듭되면서 정확하고 크기가 작아지고 옷 속에 들어갔을 때도 이제 이물감이 적은 방향으로 진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피부 아래 작은 바늘을 사용해서 삽입이 되는데 한번 착용하면 이게 이제 계속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7일에서 10일 동안 착용할 수 있고요. 요거를 한 7일이나 10일 주기로 교환을 해서 바꿔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가격이 사실 이거 비보험으로 하면 꽤 비싸요. 회사는 이걸 지금 판매를 엄청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이득이지만 보험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혈당은 혈액으로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저 패치 같은 거를 붙였다고 해서 혈당이 계속 측정된다는 게 사실 저는 이거를 직접 공부하기 전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혈당이 정확하게 측정이 된다는 건지 체열을 하지 않고도 계속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되는 걸 보겠습니다. 혈당은 혈액에 있는 당 성분을 측정하는 건데 저 안에 아주 얇은 센서가 있는데 이게 혈액이 아니라 피부 아래에 조직액의 농도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센서 끝에는 작은 전극이 있어가지고 포도당을 산화시키는 효소가 코팅이 되어 있는데 반응할 때 전기적 신호가 생기거든요. 이 신호를 혈당 수치로 변환을 합니다. 지금 보이는 게 가운데 interstitial fluid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 부분에서 혈당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럼 덱스컴이 주식으로서 성장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월봉 차트인데 코비드 19 때 이제 유동성 시장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30불 하던 주식인데 2년 만에 120불까지 갔습니다. 퍼센트로는 500%인데 피크를 치고 2022년에 주식이 다 바닥을 칠 때 160불에서 거의 뭐 불선까지도 내려왔다가 그 이후로는 이제 박스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급등을 했다가 또 박스권 한참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좀 올라왔어요. 너무 많이 안 빠진 거 아닌가요? 의료기기, 바이오테크 중에서는 많이 빠진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같이 유명세를 탄 텔레닥이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같이 약간 한 묶음으로 묶여가지고 원격 진료거든요. 그리고 덱스컴도 원격으로 의료기관에서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한 카테고리로 묶였는데 텔레닥은 대표적으로 아크 인베스트에서 많이 이제 보유한 게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산 ARKG에 이제 많이 있던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잘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원격 진료 회사인데 결이 좀 다릅니다. 펀더멘털도 차이가 있고요. 이게 지금 300불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내리고 계속 내려서 4불까지 내려갔어요. 올라갈 때는 다 같이 막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빠지고 나서는 펀더멘털이 있는 종목은 다시 회복을 하는 그런 추세가 있는 거죠. 23년 4분기 어닝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전체 수익은 24%나 증가가 됐습니다. 700만 불 이상의 수익 성장을 달성을 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60만 명의 사용자를 추가해서 총 고객이 230만 명입니다. 굉장히 높죠. EPS도 계속해서 성장을 했고요. 레베뉴도 계속 늘고 어닝도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꾸준히 이제 들어왔습니다. 김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텔라닥이랑 비교해 보면은 확실히 펀더멘탈이 좋다. 기업의 앞으로 더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여러 가지 면에서 다 보이네요. 왜냐하면 사용자가 늘고 있다는 게 아주 직관적인 증거니까. 투자 의견은 스트롱바이에서 바이가 많고 평균 목표가가 148불이거든요. 지금 주가가 116불 정도니까 이제 상방으로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박스권이기 때문에 언제 올라간다 이거는 알 수 없어요.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오늘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이거 앞으로 잘 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좀 들 겁니다. 엑스컴에서 2023년에는 G7을 출시했거든요. 사용 기간은 길어지면서 정확성은 올라가는 그런 이제 제품이고요. G7은 출시한 가장 정확한 그 연속 혈당 모니터링으로 시장에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여기까지가 그 어닝콜의 스크립트를 보기 쉽게 저희가 읽어봤고요. 이건 이제 홈페이지인데 여기서 제가 놀란 게 있습니다. 일단 영문 홈페이지를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해도 자꾸 한국어로 들어가집니다. 이게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설정해놨기 때문인데 이게 꽤 디테일해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제가 언어 한번 눌러볼게요. 출시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거 와, 진짜 디테일한 거거든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에 이게 나와 있는 것도 잘 몰랐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국가에 진출을 하는 거고 안내를 언어로 하는 거고 실제로 시장 확대를 이렇게 노리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덱스컴이 미국에서 메디케어가 가능합니다. 황 원장님께서 미국 치과 면허 있으시잖아요. 메디케어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제 메디케어는 이제 사회복지, 의료복지 제도에 미국에 있는 메디케이드랑 메디케어가 조금 헷갈리시는데 메디케이드는 이제 저소득 그 대상자들을 위한 의료 보호 기능이고요. 메디케어는 보통은 이제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한 어떤 의료 보호 기능인데 그 중에서도 약간 특정 의료 장애가 있는 경우, 일형 당뇨인 경우에도 특정 장애이기 때문에 메디케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메디케어가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혜택이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합병증이 동반이 될 수도 있고 선정 대상자가 되면 그러면 거의 본인 부담금이 아주 적거나 거의 없게끔 하겠죠. 그래서 마치 광고처럼 이렇게 메디케어가 보장이 된다라고 써놓았습니다. 이 통계에 의하면 상업적 보험이 보장 확대가 되면서 보장받는 인구가 2배가 증가했습니다. 그게 다 덱스컴의 매출로 이어진 거죠. 차후에 준비하는 게 인슐린 주사를 쓰지 않는 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연속 혈당 측정 제품 스텔로를 여름에 출시할 예정인데 쓸 수 있는 기간이 더 길어요. 15일 착용 기간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보험이 안 됩니다. 지금은 현금 지불 제품으로 출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메디케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65세가 되지 않았는데도 특정한 그 질병으로 인식을 받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정말 일형 당뇨,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려면 비싸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더
사용화가 되려면 보험화가 아마 필요할 거예요. 특히 소아 같은 경우는 1억 당뇨인 경우에 이게 만약에 정부 보조 지원이 된다고 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제가 볼 때는 김 원장님 내피셜이 아닌 것 같고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당장 주식 사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당뇨 비만 환자는 늘어나고 일라일릴리 노보 노디스크 신약 덕분에 당뇨를 관리하려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노령 인구는 늘어나고요. 사람 수명은 길어지고 건강에 대한 욕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뇌피셜로는 앞으로 시장성이 충분합니다. 지금 비만 시장이 얼마나 핫하냐면 이번에 바이킹 세라퓨틱스라는 제약회사가 있거든요. 신약 출시를 했는데 이게 효과가 엄청나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지금 오늘 또 7% 오늘 또 10% 오르고 있네요. 이게 지금 장중이기 때문에 2024년 요때 얼마였냐면 2024년 1월 1일에 18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84불입니다. 거의 100불까지 찍었었고요. 두 달 만에. 네, 그래서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일릴리 두 개 회사가 비만 당뇨 시장을 독식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 시장성이 있으니까 많은 회사들이 연구를 하고 있었던 거고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비만 ETF가 뭐 연금에서 살 수 있거든요. 연금 IRP나 이런 데서 이게 추세를 한번 타서 뭐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수요가 계속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켜볼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위점 투스의 형 원장 동생 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